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됩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병원의 이제 사내 매거진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되게 흥미있게 제가 봤거든요.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타이틀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님이 드라마를 주제로 이렇게 연재하시는 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교수님은 우빈이가 자폐 판정을 받고 한 처음 6개월 정도 진료를 봐주신 교수님이시네요. 여러분들 굿닥터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2013년도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는데 시청률이 21.5%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 판권을 사서 ABC라는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가 미국 전역에 더 굿닥터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해서 지금 시즌 3까지 방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서번트 증후군 같이 앓고 있는 이 주인공이 이제 외과 의사가 되어 가면서 겪는 그런 차별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지각 능력과 인지, 기억력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의대에 입학할 정도, 거기서 공부할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가 될 수 있죠. 다만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보호자나 환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울 테니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때 과연 이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렵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이 법 되게 법 이름이 길더라고요. 의료법 제8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정신질환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럼 정신질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환각 그리고 망상 때문에 독립적인 일상이 불가능한 사람,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볼 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고 의료인이 될 수 있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신질환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니까요.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드라마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겠죠. 한국의 굿닥터 그리고 미국의 더 굿닥터, 이 드라마의 주요 주제는 어쨌든 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외과 의사가 되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굿닥터, 그 배우 주원씨가 연기한 박시훈이라는 주인공, 그리고 미국의 더 굿닥터 프레디 하이모어가 연기한 쇼온 머피,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시공간적인 인지력과 기억력, 추리력 등을 동원해서 어려운 수술이나 의학적인 난제들을 굉장히 멋지게 해결을 해 나갑니다. 한국의 굿닥터 박시호는 항상 주눅든 것 같은 그런 몸짓, 그리고 불안한 눈맞춤, 어눌한 말투,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직설적인 단어의 선택 때문에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 모두와의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더 굿닥터 쇼온 머피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루틴대로 일정하게 항상 생활을 하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새벽에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걸 알려주려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깨워서 주변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 둘 다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특징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 것 같네요. 어찌됐건 이 둘은 한번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리고 한번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고 솔직하게 대하고 순수한 마음들을 막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사로서도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드라마에서 보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의 드라마 굿닥터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감성적이고 훈훈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요, 주변 사람들과 동료, 연인 모두에게서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돌봐줘야만 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러브라인이 그려지거든요. 그 문채원 씨가 연기한 그 차윤서와의 관계에도 그런 부분들이 녹아납니다. 되게 이쁘죠, 문채원. 차윤서가 박시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전임이잖아요, 선배잖아요. 이게 러브
러브라인이 그려지고 둘이 사귀게 되어지는 과정도 차윤서가 이렇게 돌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줄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윤서도 주인공 때문에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도 받고 하긴 하지만요. 반면 미국의 더 굿닥터에서 그려지는 모습들은 주인공이 훨씬 더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정한 루틴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동료 의사들과의 관계도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뭐 선배든 동기들이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거 좀 돌봐줘야 돼, 쟤는 틀리니까 좀 끌어줘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워갈 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드라마 가운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러브라인도 한국보다 훨씬 더 동등하고 그 주도권이 우리 남자 주인공에게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 사회에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공존 가운데에 시각이 맞추어져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굿닥터보다 미국의 더 굿닥터가 훨씬 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전문가들, 전문직들이 실제로 모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헤일리 모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폐가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밝혔던 사람 중에 뭐 최초로 플로리다주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윤은호 씨라는 분이 자기가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다가 박사 과정을 밟고 인하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뭐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분처럼 진짜 전문직들이 막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미국에서는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장애를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장애가 아니라 질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치될 수 있고 그 완치가 되어야만 하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완치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물질과 시간들을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은 제가 100번 이해하죠.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도전을 해야죠. 그런데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장애가, 그걸 떠나서 일단 이거를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장애가 이건 틀렸어 라고 단정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돼,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서 완전히 바꿔야 돼 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깔려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 장애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모두에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와 질병은 달라요. 이 장애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거를 잘못 표현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인식이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자폐증을 앓고 있는 뭐 우빈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재용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해요. 앓고 있다, 자폐를. 장애는요 뜯어 고치고 새롭게 되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완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요. 이해가. 완치가 필요한 건 질병이라고요. 그럼 장애를 치료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뭐 뜯어 고쳐가지고 없애, 그런 게 아니라요. 장애라는 거는 그냥 두면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그 개성을 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노력하고 소통하고 끌어줄 수 있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고 긴 과정이라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고 긴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슨 약을 먹고 깨끗하게 나아지고 무슨 한의사를 찾아갔더니 막 애가 새로워지고 뭘 머리에 붙이고 뭐 어쨌거니 뭐 저쨌거니 했더니 무슨 치료법을 썼더니 애가 나아졌다, 막 그런 게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고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자폐성 장애는 질병이 아니에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말수가 적어서 뭐 그거 때문에 우리가 뭐 약명해서 치료해야 돼, 저건 바꿔줘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들부터 조금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요. 이 장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진짜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어떡하라고요, 애들을 보고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요, 틀린 거 고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의 과정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 어린 날에 이
이 아이들의 기억 가운데, 이 감정 가운데 아름다운 거, 행복과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추억의 만들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네요. 완치되는 때, 그 때만 바라보면서 지금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마구 몰아붙인다라는 건, 이 나중 때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라는 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만을 주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요. 얘네들도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얘네들도 좋은 거 슬픈 거 다 안다고요.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해요. 얘네들이 지금 착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것 뿐이지, 얘네들도 아프고요, 얘네들도 하기 싫은 게 있고요, 얘네들도 좋아하는 게 있고요, 얘네들의 그런 가치관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좀 들어가서 얘네들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감정일까 한 번이라도 좀 낮아지면서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의 감정을 지금 존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존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내 새끼, 내 아이도 지금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가 먼저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치료가 된다, 완치가 된 케이스들이 있다, 이렇게만 해봐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전 세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특별하고 뛰어난 분들이 왜 한국에만 많이 있죠? 근데 그 여러분들의 그런 논리와 그런 케이스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뭐 어디서 인정해주나요? 어디서 인정받고 그렇게 떠벌리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안 되면 치료비다 돌려주나요? 여러분들이 완치라는 개념은 어디까지인가요? 말도 안 되는 부모들 가슴에 대못이나 박는 그런 짓들이 나오고 있고, 신고할 수 있으면 진짜 신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노벨상 받았어야죠, 당연히. 그러면 저도 제 아이들 때문에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연구 가운데 우리 우빈이가 참여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흥미를 느끼게 해서 이 아이의 그런 장점들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 얘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애썼던 경험들이 있네요. 지금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커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그냥 같이 죽어야 되나? 죽을 때 뭐 그런 고민들 여전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부모가 먼저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더 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예. 노력을 할 수 있고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뭐 의사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쵸? 전문직이 아니어도 되고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자기 밥값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자라날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함께 살아가야 되는 대상으로, 그리고 틀린 건 아니고 좀 다른 대상으로, 다른 개성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도우면서 교육하면서 그게 직업이 되어지는 분들도 좀 더 많이 생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분들도 또 이렇게 수익 있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분들을 도움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게 너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꿈은 뭡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시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감정을 공감하실 수 있고 공유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넌 틀렸어, 고쳐야 돼로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이와 함께 했을 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아가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글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네, 자폐성 장애인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